협심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산염 나이트레이트 NTG입니다. NTG,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잘 통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 정맥은 얇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 그러니까 전부하라고 하죠. 프리로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하 프리로드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심실수축 시 심근 부담이 줄어서 산소 요구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NTG의 작용 시간은 매우 빠릅니다. 설화정 기준으로 3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NTG 복용하는 환자 간호 포인트는 BP가 90에 60 미만이거나 하트레이트가 50 미만일 때 투약은 보유하고 노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통, 안면 홍조는 흔한 정상 반응이고 갈색병에 넣어야 되고 직사광선 차단해야 되고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약물은 베타1 블로커입니다. 아테놀롤, 메토프롤롤, 롤 계열입니다. 롤 계열은 베타1 블로커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심장의 가속 페달, 그러니까 베타1 수용체를 밟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세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타 차단제, 베타 블로커니까 이걸 차단하게 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돼서 심장을 쉬게 해주게 됩니다. 심장에 있는 베타1 수용체, 요거를 차단하게 되면 심박수 감소, 심근 수축력 감소, 혈압 감소, 그 결과로 심장이 일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1 블로커를 복용하는 환자 간호 포인트는 혈액, 저혈압 모니터링을 잘하고 갑작스럽게 중단할 시에는 리바운드, 반발작용으로 인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감량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물은 칼슘 채널 블로커 C10입니다.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칼슘 채널 블로커는 칼슘이 들어오는 문을 잠궈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과 혈관의 평활근이 수축을 못하고 이완을 해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칼슘이 근육의 ON 버튼이라면 CCB는 그 버튼을 오프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CB 환자의 간호 포인트는 하지부종, 변비, 자몽주스, 오렌지주스, 한라봉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부종, CCB는 말초혈관, 특히 다리 혈관 쪽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하지에 정체되겠죠. 그래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CB를 쓸 때는 하지 부종을 잘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변비, 베라파밀인데 이 약은 장 근육도 이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되고, 자몽 주스, 한라봉,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간의 특정 효소, 요 효소 이름이 요건데 그 특정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CCB는 이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몽 주스를 섭취하게 되면 이 효소를 억제하니까 자몽 주스 때문에 CCB가 분해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혈압,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약물, 항혈소판제입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혈소판은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은 COX1, 사이클로옥시제나제를 억제해서 트롬복산 A2 생성을 막게 됩니다. 자, 이게 있어야지 요 트롬복산 A2가 생성이 되는데 요게 억제되니까 요것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 트롬복산 A2는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것이 억제되니까 혈전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퇴색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항효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간호 포인트는 출혈 경향을 잘 봐야 되겠죠. 잇몸 출혈이라든지 흑색변, 타르변을 잘 확인해야 되겠고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혈 증상 있으시 즉시 보고하고 식후에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후 복용 권장하는 이유는 CX1은 위점막 보호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 COX1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점액 분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게 되면 속쓰림, 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물은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요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염증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육상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막고 파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 환자 간호 포인트는 간 수치, OTPT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육통, CK 모니터, 야간 복용을 권장하고 근육통 지속 시 보고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 수치 OTPT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작용해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 그랬죠. 드물게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 수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근육통 CK 모니터는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요 환원 효소를 억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효소는 근육세포 생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요거를 억제해버리니까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K는 근육 손상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모니터하면 되겠습니다. 야간 복용 권장. 자, 콜레스테롤은 밤에 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CE 이니비터, 요거는 프릴로 끝나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ACE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입니다.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전환하는 효소인데 요거를 억제한다 이 말입니다. 안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하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ACE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엔지오텐신 1에서 2로 전환하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혈관 수축이 억제되고 혈압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ARB, 엔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탄으로 끝나는 게 ARB 약물인데 엔지오텐신 2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부담,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CE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그랬죠. 전환해주는 효소. 요거는 브래드키닌, 요거는 기침 유발 물질인데 요것도 같이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ACE 이니비터를 쓰니까 기침 유발 물질을 분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기침이 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ARB로 약물을 교체하게 되는데 ARB는 이 경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침이 거의 없습니다. 시술적 치료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PCI입니다.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좁아진 관상동맥을
혈관 안쪽에서 넓혀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자, 접근 부위는 요걸로 접근할 수 있고 대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레디알 아트리 손목에서 접근을 하면 출혈이 아무래도 좀 적고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혈관이 좁으면 어렵고 경련, 스페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동맥, 이거는 피모럴 아터리 사타구니에서 카테터를 올리는 건데 혈관이 굵고 복잡한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출혈 위험이 높고 회복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풍선 확장술, 벌룬 엔저플래스티, 작은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로 이렇게 넣어 올립니다. 풍선을 부풀려서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켜서 혈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풍선을 확장한 후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지지하면 되겠습니다. 약물 방출형 스텐트, EES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염증과 재협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PCI는 협심증, 특히 unstable angina 있을 때, 그리고 심근경색 시 응급치료를 위해서 운동부하 검사에서 트레드밀 검사에서 서열이 심한 경우에 PCI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PCI 전후 간호를 보겠습니다. 시술 전에 6시간 금식을 하고 조영제 알러지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시술 동의서를 받고 화장실 안내를 합니다. 시술 후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비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시술 후에는 혈관 천자 부위를 압박하고 지혈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2시간, 대퇴 부위는 4시간에서 6시간 ABR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시술 부위 감각과 출혈 여부를 잘 모니터링하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배출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1.5에서 2리터 하루에 섭취하면 되겠고 24시간 동안에 무거운 물건 드는 거는 금지하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관상동맥 우회술 CABG입니다. 이거는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를 대신할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가 공급되게 해주는 건데 첫 번째가 환자의 건강한 혈관, 다리 쪽에 복제정맥이나 혹은 가슴 안쪽에 내흉동맥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우회 혈관의 한쪽 끝을 대동맥이나 관상동맥의 시작 부위에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우회 혈관의 다른 쪽 반대쪽 끝을 막힌 관상동맥의 뒤쪽에 연결해서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혈관에 걸쳐 중증 협착이 있는 경우, 쓰리베슬 디지즈, 그리고 좌측 관상동맥에 병변이 있는 경우, PCI로 해결이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 우수한 예후를 보이는 수술입니다. CABG는 오픈해서 하는 수술도 있고, MICS, 최소한의 침습으로 하는 수술도 있고, 로봇으로 하는 수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폐기능 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파이로미터를 사용하고 흉식호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단 시점을 잘 확인해야 되겠고, 심리적 지지,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바로 ICU에 갔다가 병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EKG, CVP, 출혈량 등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가져오는 게 체스트 튜브 A라인, 폴리 C라인 등을 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라인을 잘 관리해야 되고 포지션 체인지는 처음에는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고 48시간 이내에 얼리 앰뷸레이션 보기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기침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통증 조절을 해줍니다. 감염 징후, 체온이라든지 상처 부위에 드레싱 할 때 감염 징후는 없는지 잘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심증 환자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